대한민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안 가길 바라는데 이 동북아시아에서 그 트럼프와 김정은이 전격적으로 회동하는 광경을 연출할 그렇죠? 것이고 그 다리를 러시아가 해주는 상황이 충분히 가능한데요. 문제는 거기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소외된다는 말씀이시죠? 소외된다. 이게 가장 안 좋은 것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서는 예. 대단히 우호적인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 러시아 일반인 국민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참 좋은 예. 그런 것도 작용하겠고요. 예.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 위상을 지키는데 예. 물론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그 중요한 카드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경제력이라든지 자본력이라든지 기술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대한민국이 매력적인 제휴 대상이죠. 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문제를 놓고 그다음에 또 그 대한민국 정부가 가치지향 외교를 한다면서 네. 한미 동맹 그다음에 요 그쪽에 아주 그냥 그 뭐랄까 집중하는 모습을 네. 보였고 그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뭐 충분히 그 할 수 있는 뭐 방향이고 뭐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그것이 꼭 반드시 이 러시아와 척을 지는 관계여야 되는가는 좀 따져봐야 하는 문제였는데 아쉽게도 러시아와 상당히 험한 말이 오갔죠. 네. 근데 지난 3년간의 과정을 그 살펴보면 오히려 대한민국이 러시아에게 모진 소리를 하고 조금 쌀쌀맞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러시아가 대하는 자세는 상당히 뭐랄까 좀 참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같은 경우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요. 한국이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우리는 뭐 알고 있다. 근데 어떤 표현이 되게 재밌었어요.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는 것에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뭐 쉽게 말하면 좀 욱하는 성미의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간접적으로라도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왔을 때 쉽게 말하면 아주 본때를 보인다고 나올 수 있을 텐데 꾹 참는 모습 그리고 참 그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네. 간접적으로 돕는 거 내가 자기네들 뭐 용인하겠다. 네. 네. 너무 대놓고만 하지 말라. 네. 이런 입장을 취했고요. 그 다음에 그 한국에 있는 러시아 그 외교단 같은 경우도 당연히 본국과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행동을 하겠지만 그때 그 한국이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가지고 초치한다는 말이 그 불러들여서 이제 혼낸다는 거죠. 얘기잖아요. 그렇게 됐는데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약간 뭐 험한 말이 오고 갔다고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그 외교적인 어떤 표현이었고 그 다음에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초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또 물밑에서 또 그 협상을 하면서 네. 그 수위를 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러시아의 그 푸틴도 마찬가지고 외교부 자체가 한국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의사는 전혀 없이 네. 계속 일정 정도 관계를 유지하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더더욱 적극적으로 제휴할 상황이 됐었고 또 제가 듣기로 한국 자본이 러시아에 가장 크게 진출한 것이 역시 현대자동차일 텐데요. 뭐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그쪽 지역에 어마어마한 공장을 세워서 이득을 수익을 올리고 있었는데 전쟁 때문에 빠져나왔죠. 근데 임용 계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시 재매입할 수 있는 할 때 아주 유리한 매각했지만 다시 재매입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조건을 걸었다고 하는데 푸틴 대통령이 뭐 아예 짐 싸들고 완전히 빠져나간 자본이 서방 자본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이다. 쉽게 말하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달리 말하면은 완전히 빼지 않고 일정 정도의 끈을 남겨두고 빠져나간 국가는 상당히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대한민국일 것이고 현대 자동차일 가능성이 있겠고요. 최근에 뭐 보면 발틱 쪽에서의 화학 플랜트는 한국 기업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건설업체가 왜냐하면은 제가 그 건설업
업체를 바라보니까 그 건설업체 러시아 분들이 계속 일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러시아 전쟁 기간에도. 예. 네. 사실은 그리고 또 서방과의 관계가 러시아가 관계가 나빠졌던 게 2014년에 크림반도 병합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때도 그 우리나라 기업이 좀 고생을 했었는데 그때 끝까지 의리를 지켜서 네. 안 빠져나간 기업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아주 그 러시아에서 엄청나게 지분을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라면 제일 많이 팔리는 것도 팔도 도시락이 예, 맞습니다. 안 빠져나가서 제일 예, 많이 예, 팔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그러면 여기서 북한은요? 예. 북한 카드를 이용했지 않습니까? 예,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예. 급속하게 친밀해진 걸로 친밀해졌죠.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분석하기로는 러시아가 워낙 전쟁을 수행하기가 힘드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고양이 손으로도 빌린다고 네. 그 북한을 이렇게 끌어들였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네. 물론 나중에 더 살펴봐야 될 문제겠지만 그 전황이 불리해서 북한을 끌어든 것이 아니라 네. 북한이 아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겠다고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제가 알기론 그렇고요. 그래서 북한의 배팅이 성공을 한 거죠. 일단 러시아가 승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쿠르스크 만약에 북한군의 병력이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이 돼서 성과를 보였다고 하면은 이건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뭐랄까요 고마운 일이 네. 되기 때문에 네. 또 그런 면에서 참 북한이 이게 좀 나쁘게 말하면 약삭 빠르고 네. 좋게 말하면 정말 촉수가 네. 아주 민감해가지고 올바른 배팅을 했다라고 하면서요. 북한을 계속 연구하시는 분은 일컫기는 북한 매우 현실적인 사람들이고 예.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라서 맞습니다. 자기가 어디다 발을 둬야 될지 아는데 중국하고는 별로 예.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예. 이번에 러시아하고 더 유착이 더 강해졌고 러시아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활로를 모색하려고 했던 것이고 네. 실제로 그 전략이 주요했던 것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그 관계에서 네. 더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될 텐데 대한민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쪽으로 안 가길 바라는데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이렇게 밀당을 하면서 당신이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지 않겠느냐. 트럼프가요. 트럼프가 예.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할 가능성이 매우 예. 높죠. 네. 그 자리를 내가 주선해 주겠다. 러시아가 중재를 해주면서 이 동북아시아에서 그 트럼프와 김정은이 전격적으로 회동하는 광경을 러시아가 주도를 한다는 연출할 거죠. 것이고 그 다리를 러시아가 그 해주는 이런 그 상황이 충분히 가능한데요. 문제는 거기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소외된다는 말씀이시죠? 소외된다. 이게 가장 안 좋은 것이겠죠. 네.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어떻게든 활로를 또 우리가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네. 사실은 조금 엎질러진 물인 측면이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량과 영향력을 더 발휘해서 소외되는 상황을 맞아야 될 것이고 어떻게든 간에 또 러시아와의 관계를 증진해서 일방적으로 북한 편을 드는 상황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 그러면 제일 유리한 상황이 이거겠네요.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손을 일부 잡고 예. 대국끼리 완벽하게 짝짝꿍이 될 수는 없을 테니 그러니까요. 일정 부분 잡고 그다음에 사실 중국의 목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지역에 북한을 자기 편으로 포섭하고 대신에 이제 남한은 거기서 약간 뭔가 어떤 식으로도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 한반도가 미국하고도 친하고 러시아하고도 친하고 이 그림이 최상의 그림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요. 네. 정말 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격변이 더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반도에. 한반도에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여파 내지는 또 자체적인 어떤 경랑 속에서 동아시아가 흔들거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로 트럼프가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오히려 그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북한을 그 쓰지 말라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난 몇 년 전인가요? 하노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회담을 했는데 트럼프는 그때 그 판이 깨진 것을
그 존 볼튼인가요? 존 볼튼이죠. 예, 존 볼튼의 농간 때문에 네. 그랬다. 내가 그래서 이 쉽게 말하면 이게 좀 시체말로 이 인간이 네오콘인 거 알면서도 내가 사실은 밑에 그 브레인이 없어가지고 썼는데 이 인간이 농간을 쳐가지고 내 판을 깨트렸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권력을 잃고 나서 4년 동안에 엄청나게 인재풀을 넓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자기의 뜻에 따르고 자기를 배반하지 않을 사람으로 모든 인재 풀을 채워서 이번에 그 북한과 만약에 또 협상을 할 때는 저 존 볼튼 같은 그런 모사꾼 배제하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자신감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 정말로 격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커지게 그렇죠. 되는 것이죠. 아, 근데 우리는 지금 권력 부재 상황이라 예, 여기 정말 중요한 시기에 지금 지도부가 없는 상황이 되버렸죠. 진짜 예. 정말 근데 의외로 지금 트럼프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미국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예. 한반도를 변화시킬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에요. 예, 참 이게 역사의 그 역소인 듯합니다. 이게 네네네. 이른바 미국의 주류 세력이 뭐랄까요, 미국 정책을 그 주도할 때는 네. 변화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었는데 정말 그 매버릭이라고 표현하죠. 네. 미국의 주류에서 벗어난 인물이 권력을 잡고 재집권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튈지는 정말로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판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흔들리는 판을 잘만 이용하면은 네. 한반도 대중흥의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정말로 그 집안이 흔들린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이 흔들리는 집안 위에서 우리가 주저앉을지 네. 아니면 정말로 그 새로운 판을 주도하면서 도약을 할지는 정말로 우리 역량이 슬기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그 머릿속 정리를 해봤는데요. 미국의 일극 체제가 유지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네. 다극 체제로 가는 것을 우리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적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이 동북아시아에서 이 대한민국이 풀어야 될 뭐 수학 문제라고 치자면요. 네. 이게 3차 방정식이었는데 네. 이 3차 방정식을 풀겠다면서 지난 대한민국의 그 지도부가 이걸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으로 단순화해서 문제를 풀려고 했었는데요. 네. 이게 실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전쟁 이후에는 이제 3차 방정식이 아니라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이 됐다. 네. 더 훨씬 많은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풀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언제 그 북한과 미국이 관계를 개선하는 상황이 가능할지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며 네. 북한과 중국이 갈등을 상황을 또 생각했을 것이며 그 전까지 30년 동안의 그 한반도에서는 이 등거리 외교 내지는 남한과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북한을 이렇게 서로 함께 하려고 했던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북한과 군사 동맹에 준하는 그런 우호관계를 맺을지는 몰랐었는데 그런 격변이 마구마구 일어났었고 하는 걸 보면요. 중국은 한반도 상황이 현재 상태로 유지되기를 분명히 원할 것 같고요. 예. 그건 뭐 너무나 명확할 것 같고 예. 미국은 잘 모르겠고 예.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러시아로서는 한반도의 그 현 구도를 어떻게든 깨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같아요. 깬다. 예. 근데 그것이 그 대한민국의 유리한 방향이냐 아니면 불리한 방향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이 유지가 되면은 편하긴 하겠죠. 네. 근데 이제 뭐랄까요, 관성에 젖어서 이 긴장산대가 계속 나간다는 것은 별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동방이 풀린다고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블라디보스톡에서 나진까지 연결되어지는 쪽에 뭐 공업단지가 생긴다던가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 수출 전진 기지가 된다던가 그러면 이제 공업이 새로 펼쳐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남북한이 대립을 하지 않으면 남한에다가 가스를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남북한의 대립적 상황을 러시아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자기가 패가 조금 덜할 것 같은 거예요. 여기 뭐도 하고 저것도 하려면 남북한이 뭔가 교류가 있으면 러시아가 아주 제일 유리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중국 입장에서는 남북한이 교류가 안 된다는 건 즉 바로 내 앞에
미국이 온다는 뜻이니까 어떻게 보면 예. 가장 싫어할 패일 것 같고 예, 예. 남북한이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거가 최선의 카드고 예. 오히려 안 되면 내가 이 북한에 개입을 하거나 진출을 하거나 점령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그 전쟁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오느냐 마느냐 막 이런 걱정을 할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 그래서 예, 예. 절대 싫어할 것 같고 예. 미국은 아무 관심이 없던 북한 땅이 갑자기 중국을 보니까 위치가 좋은데? 예.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고 예, 예. 와, 수강대국들이 이 한반도를 두고 생각이 각각 다 다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나서고, 그러니까 북한의 구애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동아시아 지역에 에서의 어떤 그 비중을 네. 높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 북극 항로 개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북극 항로 아시겠지만 북극 항로가 지금 그 개발되고 있는데 네. 지금 상태에서 그 유럽에서 이 지중해와 그 수에즈 운하 그다음에 이 그 페르시아만인가요? 네. 거쳐서 인도양 거쳐서 이 남중국해를 거쳐서 오는 이 항로보다 훨씬 짧죠. 짧고요. 네. 그다음에 또 물류 비용을 더 아끼려고 이제 큰 배를 쓰면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렇죠. 이 저기 그 희망봉을 아프리카를 삥 돌아야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북극 항로가 통하게 되면은 지금 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경로보다 3분의 1이 줄어들어서 엄청나게 물류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 러시아로서는 놓칠 수 없는 하나의 그 이권일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동북아시아 지역이 더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북한의 어떤 이 관계 개선하는 거 여기에 좀 일정 정도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러시아 입장에서는 진짜 그야말로 라지낭 예, 예. 그다음 또 더 크게 본다면 블라디보스토크하고 거리는 좀 멀지만 예, 예. 거기까지 연결되는 어떤 거대한 어떤 산업 단지. 예. 그리고 뭐 우리가 정말 그 트럼프답다고 느꼈던 또 하나의 행동이 갑자기 그린란드를 그러니까요. 예, 예. 지금 딱딱 맞아요. 예, 하는 게 다 북극 항로를 말씀하신 미국이 또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린란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고 보이는데 그만큼 향후 정세, 특히 동북아시아 정세를 가름짓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북극 항로인 듯합니다. 예. 러시아가 갑자기 한반도에 또 굉장히 중요한 국가 돼 버렸어요. 예, 원래 중요한 나라였지만 예. 더더욱 더 이제 중요한 국가가 네. 됐고요. 어차피 한국은 대한민국은 이 주변 4대 열강을 어느 하나라도 무시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 속성이 더 강해졌다고 보입니다. 네. 오늘 진짜 한반도 주변에 이 지정학이 정말 제 평생의 최고의 격변기에 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우리 그 나라 뺏길 때 당시 이후로 그거 정리되고 난 이후로 최고의 격변기가 시작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저도 깜짝 놀랄 변화입니다. 아마 저도 최소한 현대라고 할까요? 20세기 들어서 가장 그 크나큰 변동이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격렬하게 일어나는 어떤 시기로 아마 2024년, 2025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오늘 이런 중차대한 시절에 오셔서 그 중에서 또 매우 중요한 러시아의 상황, 역사적인 상황부터 시작해서 유럽과의 관계 그리고 지금 동아시아 쪽에서 벌어지기 시작한 상황의 그 시대 변화에서의 러시아의 역할 등등에 대해서 우리 상명대학교 유한석 교수님께서 저희들한테 깊은 통찰력을 주셔서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유한석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